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해중앙교회 평가이사 이만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사 말씀드렸고요. 제 양력 소개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렸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실적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교육 이슈,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7일 날 발표가 됐던 대입 간소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10월 중에 이 안이 확정되겠습니다만은 확정되기 전까지도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간소화안은 빠르기로서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늦기로서는 지금 중3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을 보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강의를 잘 들으시면 도움됩니다. 일단 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대입 간소화안은요. 중요한 것이 뭔가 명쾌하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수능, 학생부, 실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역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수시는 일단 논술 가지고 가고요. 학생부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실기입니다. 실기 속에 특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과 학생부로 가게 되고 예체능계인 경우는 정부는 가능하면은 실기만 반영하도록 여러분에게 유도하고 있고 대학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거의 못 느낍니다. 왜?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죠. 또 이게 나왔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전략에 대한 수정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과 실기 위주고요. 정시는 수능과 실기 위주가 되겠는데 실기 속에는 수학과학 특기자, 어학특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학생부 전형 속에는 학생부 1 그래서 교과 다시 말하면 내신만 가지고 학생부 2는 소위 말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대입간소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말입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육부에서 입사관을 강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사관 전형은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 말씀드리고요. 또 대신 학생부의 위력은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특기자는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한다. 어학특기자, 수학과학 특기자 여전히 존재하니까 염려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요건데 우리가 이제 논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부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안 되면 떨어지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가 학생부가 좋고 논술이 좋아도 수능 때문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낮추고 반영하지 말거나 아니면 낮추거나 심지어는 지금 중3 아이들이 올라가는 2017학년도에는 수능을 수시 모집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성적을 발표함으로써 아예 반영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은 말입니다. 수시 모집을 좀 줄이고 정시 모집을 늘리려고 합니다.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 이영덕 소장님이나 제가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하니까 대학들은 정시 모집을 늘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2시간 동안 딸랑 보는 그 논술고사만으로 애들을 변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시를 늘리겠다는 것이 대학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등학교들이 좀 불리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학들이 만회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내용 여러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왼쪽은 예전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앞으로 바뀌게 이렇게 오른쪽처럼 심플하게 바뀐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외고 과고 아이들이 논술을 다소 못해도요. 수능 성적이 국영수 1등급 이렇게 많이 맞으면 결국은 논술을 못해도
우선 선발로 대학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정부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기자 이런 걸 다 떠나서 많은 그 특목고 애들이 야, 나 수능 잘 봐서 대학 가야지. 이것이 이제 안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반고 애들에게는 좀 도움이 돼요. 근데 특목고 애들에게는 좀 도움이 안 되는 양상이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논술에서 변별력이 생기고 또 우선 선발을 없애는 대신에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늘리게 되죠. 그래서 수능 잘하는 아이들이 불리한 것을 대학들이 만회해 주려고 애를 쓴다는 점 기억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최저 기준 없어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선 선발이 없어지는 거, 요 두 개의 양상 때문에 논술의 변별력은 올라가고, 그죠? 그런가 하면 다른 건 좀 떨어지면서 정시 모집은 늘고 수시 모집은 줄는 이런 양상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형 요소가 다르고 전형 비율이 다르면 다른 전형 방법으로 치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 선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수시는 4개입니다. 정시는 2개, 수시는 학생부 1, 학생부 2, 논술 실기 4개거든요. 정시는 수능, 학생부 해서 학생부가 아니라 실기에서 딱 2개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딴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부의 의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반발할 것 같으죠. 반발할 수가 없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라고 해가지고 공교육에 기여한 대학들에게 수십억 원을 줘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 돈이 탐나서라도요, 정부의 공고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대로 입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선한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수시 서너 개, 정시 2개로 심플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부의 위력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게 돼 있죠. 왜? 사실은 수능 최저가 반영이 안 되면 학생부 위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에 적을 때 외부 실적이나 공인어학 성적은 못 적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그럼 공인어학 토익, 탭스나 토익, 토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학생부엔 적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소개서나 이 추천서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자녀들은 꾸준히 교회 활동도 하고 공인어학 성적도 미리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올해 중3 엄마들이 좀 잘 봐야 되는데 절대평가, 다시 말하면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이 유보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한다는 것이죠. 말은 유보인데 결국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내신 9등급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특목고 애들이 유리해질 뻔하다가 도로 꽝된 것이고요. 일반고 애들이 불리해질 뻔하다가 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명심을 하시는데 일단 요렇게 절대평가 하려다가 안 한 것은 특목고에겐 사실은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자사고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일반고는 불리할 뻔했다가 유리해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특목고를 왜 보냅니까? 우리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특목고는 학습 분위기, 면학 분위기, 교우관계, 교육의 질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신이 불리하다고 해도 지금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고등학교 선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문제가 많았죠. 수능 A, B형을 당장 내년부터 영어부터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학 입시에서의 혼돈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요 다행입니다. 왜? 영어 B형에서 등급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대신 국어나 이런 거에서 변별력이 생기고 또 수학은 여전히 계열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위력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이 2017년부터 결국에 이제 수능을 3가지 안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안은 그냥 현행처럼 가는 것이고요. 2안은 절충안입니다. 3안은 완전히 문이과 융복합 아닌데 신문 기사에서는 3안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3안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VOD 녹화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틀리면 책임 못 집니다만은 어쨌든 1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들은 3안보다는 1안 쪽에 더 주안점을 두시면서 공부하시는데 지금과 차이가 없는 거죠. 국어하고 영어는 공통으로 가고
수학은 계열별 시험으로 수리 가나형으로 나누어서 수학 가나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한국사는 필수가 되고 탐구는 문과는 9과목 중에 2개, 이과는 8과목 중에 2개를 고르는 현재 양상이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현행 나와 있고 1화는 현행을 유지하는 거고요. 2화는 절충안입니다. 절충안은 문과는 사탐 2개에 과탐 하나, 이과는 과탐 2개에 사탐 하나 이렇게 보는 건데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3화는 완전히 뒤섞는 건데요. 역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수인 것은 한국사죠. 근데 한국사도 지금 문제가 지금처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내년 4월에 한국사 문항을 새롭게 예시를 하게 되면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일 때 한국사 문제하고 이게 수능 필수일 때 한국사 문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내년 4월 이후에 새로운 유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양상이니까 일단 눈여겨보시는데 뭐에 눈여겨보시라고요? 이란입니다. 이란은 현재와 거의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고민거리인데 논술고사의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저기준 반영 못하고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논술의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술 공부는 미리미리 하시고요. 또 교과를 물어보던 면접구술고사는 지양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적성고사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결국은 논술의 비중이 아주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논술학원 원장님들 지금 신났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한번 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논술의 비중이 무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달라는 당부. 그래서 문과는 국어, 사회, 이과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논술에 대한 대비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거는 좀 안 좋은 건데 수시 원서 접수를 수능 전에 한 번, 수능 후에 한 번 하다가 한꺼번에 통해서 수능 전에 한 방에 받아요. 이것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사실상 좀 제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원서를 쓸 때 여러분 신중하게 이것은 지금 현재 고2부터 바로 적용이기 때문에 고2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수시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모집도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 내에서 가나로 분할 모집하던 것을 한 방에 모아서 과별로는 분할 모집을 할 수 있지만 각 과 내에서는 한 방에 모집을 이거 역시 또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또 수능 시험을 점점 미룹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한 달 뒤로 미루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방에 지원해서 6개 대학을 동시에 지원할 때에는요. 일단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모든 정보를 국가가 가지기 때문에 일종의 빅데이터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게 하나 지원해서 여러 대학에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 대학은 다른 과, 이 대학 다른 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도 대학이지만 과를 통일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하고는 지난달에 실시가 됐던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을 한번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뵙겠습니다.